고환통이 있을 때 언제 병원을 가는 게 좋을까요? 통증이 생기자마자 가는 거는 저는 상당히 돈과 시간 낭비라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저희가 이제 성기색과 나이대별 이제 관리 방법에 대해서 찍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저희가 그래서 좀 질문들을 준비를 해봤어요. 네. 오늘은 이제 질환별 Q&A,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고환이 아프면은 무조건 큰 병일까요? 무조건 큰 병일 확률보다 큰 병이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오. 대부분 이제 고환이 아프면 상당히 많은 겁을 먹거든요. 초음파 검사도 하고 CT도 찍고 하는데 단순하게 이제 고환이 공에 맞지 않는 한, 그러니까 충격이 없는 한 쉽게 아프지 않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것 뿐이죠. 근데 이제 생길 수 있는 질환 되게 많거든요. 부고환염도 있고 또는 뭐 정계정맥류라든지 전립선 문제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허리가 아픈데 그 통증이 고환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뭐 기침 좀 한다 했을 때 너 폐렴 아니야? 보다 감기 아니 뭐 알러지인가 보다 이러잖아요. 네. 똑같아요. 고환도 이제 감기처럼 일단 진단을 해보고 검사해보면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나 불안이 고환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진짜 중요해서 꼭 짚고 싶었는데 고환뿐만 아니라 이제 남성 질환을 치료할 때 실제로 자율신경계 검사를 꼭 하거든요. 고환 자체가 아픈 그 통증이 10점 만점 1점이라고 쳤을 때 자율신경, 그러니까 내가 막 예민해져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막 5, 6으로 5배, 6배가 확 뛰어버려요. 신경 쓰면 더 아파지고 아프니까 또 신경 쓰게 되고 이거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 고리를 끊어드리고자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할 때 반드시 그 자율신경 검사,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통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또는 예민해진 게 아닌가 그거를 반드시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고환통이 있을 때 언제 병원을 가는 게 좋을까요? 통증이 생기자마자 가는 거는 저는 상당히 돈과 시간 낭비라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분명히 내가 아파서 다음날이 됐는데도 이게 빵이 아닌 거다, 또는 특정 상황마다 반복이 된다든지 서 있을 땐 괜찮은데 앉을 때마다 고환이 약간 불편해지지? 요런 거, 요럴 때는 꼭 가줘야 돼요. 그 10대나 20대 남성들 중에서 갑자기 심한 통증이 올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많아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제가 초음파 검사를 해드리는데 이상 없는 경우 훨씬 많거든요. 그분들의 특징이 오래 앉아있을 때예요. 골반 쪽, 엉덩이 쪽 문제를 본다든지 허리, 아니면 그런 경우 있어요. 그 10대들 보면은 자꾸 똥 잘 안 싸가지고, 아니면 설사 너무 많이 하는 친구들, 과민성 대장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도 간혹 있긴 해요. 근데 10대, 20대는 사실 적진 않아요. 그럼 이거는 진통제를 먹으면 괜찮아지는 걸까요? 진통제를 먹으면 일시적으로 괜찮아지죠. 진통제를 먹어서 나았다 라는 말의 뜻은 진통제를 안 먹어도 나았을 거예요. 통증만 살짝 없애는 거거든요. 어차피 우리 몸에 스스로 이제 자기 회복되는 그 기전에 의해서 치료가 된 거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인 그쵸. 그냥. 네,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고 원래 나았을 거다. 다음엔 이제 남자도 골반통이나 항문 통증이 흔한가요? 그쵸. 사실 뭐 PD님이나 제가 못 겪어봐서 뭐 진짜 아픈 사람 있어? 할 텐데 정말 전국에 많이 계시거든요. 정말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상당히 이게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항문 통증에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물론 통증도 있지만 그 24시간 똥 마렵거든요. 똥을 싸도 똥이 마렵고 뭔가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똥이 마려우면 하던 거를 딱 멈추잖아요. 그쵸. 화장실 찾게 되잖아요.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먹기가 두렵죠. 먹으면 똥 마려울까 봐. 근데 이게 고환 통증이나 항문 통증은 뭔가 이게 상상이 되는 고통인데 골반 통증은 정말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어떻게 아픈 거예요? 골반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여기 딱 이 골반 뼈를 지칭을 하는데 뼈가 아픈 건 사실 아니고요. 골반 안에 엄청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 속이 아픈 거거든요.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방광과 항문 그 중간이 아파요. 그쪽 어딘가 그 애매한 깊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골반통이 있으면은 성 기능에도 문제가 생겨요? 네, 골반통이 특히 성기능에 영향을 많이 줘요. 골반통이 생기는 그 원인이 되는 그 회음신경, 음부신경 이 친구들이 사정하고의 쾌감. 남자는 사실 그 싸고 났을 때 좋은 느낌 때문에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게 떨어져 버려요. 그럼 자연스럽게 성욕이 감퇴를 하겠죠. 그랑 똑같아요. 밥 먹었는데 맛이 안 나고 이거 왜 먹어야 되지? 배부른 느낌 잘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항문 통증 있을 때 치질인가 암인가 걱정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쵸. 집에서 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암은 일단 상당히 가능성이 낮다는 거는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쪽에 암이 생기려고 하면은 대부분 직장암일 텐데 뭐 엄청 심한 변비나 뭐 출혈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똥을 싸고 가끔은 봐줘야 되거든요.
보고 뭔가 피가 있나, 똥 모양 괜찮나,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해서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이 될 때야 가장 큰 질환을 의심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일단 뭐 치질이나 뭐 치핵, 치루 이런 것들은 만져지거든요. 샤워할 때 항문도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만져보세요. 입구 쪽 살살 이렇게 눌러봤는데 여기 딱 아프다, 쓰리고 아프다 이러면 보통 이제 항문 외과를 가서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립선염은 무조건 항생제를 오래 먹어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요거는 진짜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은데, 보통 전립선염으로 비뇨기과를 가면 세균이 있어도 항생제를 먹이고 세균이 없어도 먹이거든요. 그럴 건 검사를 왜 하냐 이거죠. 우리가 항생제를 먹어서 나은 게 아니라 거기 같이 들어있는 소염 진통제 그것 때문에 안 아픈 거거든요. 당연히 같이 들어있는 약인데 끊으면 또 아프니까 항생제를 또 먹어야 돼요. 그럼 몸이 점점 나빠지고, 그쪽에서는 아예 이게 전립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의 신경이나 만성 전립선염일 가능성을 아예 배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생제를 먹는다는 게 좋은 게 아닌 건 요즘 사람들 다 아시잖아요. 그쵸? 전립선염에 세균이 있거나 없고 항생제를 먹는다는 거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입장이에요. 그러면 항생제나 이제 그런 진통 소염제를 오래 먹었을 때 몸에서 안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항생제는 정말 치명적이죠. 항생제는 우리 장내 그 미생물 세균총이라고 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그 장의 모든 환경을 다 바꿔버리거든요. 장이 건강해야 내가 건강한데 좋은 균 뭐 싹 다 죽여버리면 그 다음은 완전히 무주공산이 돼요. 항생제는 진짜 3일을 안 넘기는 게 좋거든요. 3일 먹고 안 나을 거면은 이거는 진짜 검사를 또 해보던가. 뭐 소염 진통제는 정말 머리로 가는 센 약들이거나 마약성 진통제가 아니라면 타이레놀급 이 정도는 뭐 크게 오래 먹어도 영향이 없다고 보긴 합니다. 전립선염이 있으면은 불임이나 발기부전도 생길 수 있나요? 불임은 조금 어려워요. 전립선은 정자를 직접 만들거나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정자 밥 주는 곳이거든요. 기능이 회복이 잘 되고 조금만 치료돼도 불임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수 있고요. 발기부전은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발기가 되면 아파지기도 하거든요. 전립선염이 심해지면은 그 밑에 있는 신경을 자꾸 이렇게 손상을 시켜요. 그러면 더 빨리 싸게 되고 잘 안 서게 되고 그런 쪽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